이거는 일반 게이머보다 진짜 코어 게이머, 키보드 마니아들을 겨냥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디몽크입니다. 작업실 이전 때문에 아주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새해부터 아주 바빴어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주인공은 키보드입니다. 커세어 키보드 신제품이죠. 어우, 차가워. 무겁고 차가워. 지난 1월 6일 국내 정식 출시된 마그네틱 키보드 메이커 프로 7호입니다. 정확히 메이커 프로 7호 홀 이펙트 DIY 키보드. 제품명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 편의상 메이커 7호 프로라 칭하겠습니다. 75% 폼팩터, 제품 하단까지 모두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짜 맞춰진 프리미엄 마그네틱 키보드예요. 커세어가 제품 이름에 힘을 주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본래 키보드에 K를 붙이고 뒤에 이렇게 모델명을 넣었었잖아요. 이제 제품 특징을 고려한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마크가 아니라 메이커입니다. 만드는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뭐를 만드는 건가? 본래 메이커 7호는 엑스박스 컨트롤러 커스텀, 디자인 랩처럼 여러 파츠와 컬러를 조합해서 자신만의 키보드를 제작하는 커스텀 주문 서비스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메이커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프로 모델은 커스텀 주문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완제품으로 출시됐습니다. 물론 기존 메이커 7호도 사전 조립 옵션이 있긴 했었는데 프로는 그런 선택지 없이 완제품. 이제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기계식에서 자기식으로 MGX 하이퍼드라이브 스위치가 적용됐어요. 홀 이펙트 센서 기술이 포함된 마그네틱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제품명에 홀 이펙트가 들어간 거예요. 굳이 그걸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커세어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게스킷 마운트, 8종 레이어 이런 건 동일합니다. 이전 메이커 7호랑도. 그러니까 서스펜션과 흡음재는 노멀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존 모델은 옵션을 선택해야 했었던 스위치 플레이트, FR4 보강판이 기본 적용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DIY? 왜 DIY야? 제품 전체 조립 및 분해가 상당히 쉽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커스텀의 즐거움, 스위치 핫스왑 당연히 지원하고요. 제품 내에 무선 모듈과 LCD 모듈을 사용자가 직접 손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듈들은 별도 판매고요. 국내 정식 출시 안 됐습니다. 키보드 밑면까지 전부 알루미늄입니다. 이거 뭐야? 상당히 단단하고 무거워요. 제가 최근까지 사용해봤던 키보드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무거웠습니다. 제품 무게가 약 1.29kg입니다. 7호 폼팩터 중에서도 제법 무거운 편에 속하죠. 우측 상단에는 교체 가능한 다이얼 노브가 있습니다. 단순 볼륨 제어뿐만 아니라 설정을 통해 여러 기능을 추가시킬 수 있고 바로바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꾹 누르고 있으면 바뀝니다. 제가 설정한 그 프리셋 중에서 그러니까 볼륨 제어, 스크롤 휠 있잖아요. 다 예전부터 됐던 거. 그리고 그 밑으로 PC, 맥, 전환 스위치가 있고요. 맥북하고 연결해서 제가 테스트는 해봤습니다만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히 확인만 했습니다. 저는 맥이 아니라 윈도우 사용자이기 때문에. 여기 맥 있잖아요. 맥. 그리고 높이 조절도 마그네틱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뜯어져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자석입니다. 찰싹. 제 경우에는 이것도 다 떼어놓고 사용해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가 낮은 울트라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좀 낮게 쓰려고 이걸 좀 떼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용자 기호에 따라 선택해 쓰는 거죠. 그리고 제품 밑면에는 이 밑에 커세어 로고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프리미엄스럽게 마감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본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들은 이거 전부 다 밑에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렴한 느낌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는 느낌이 달라요. 내부를 보면 확실히 꽉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리콘 패드 위로 쭉 레이어를 쌓아 올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명은 드리고 있는데 이 구성이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기에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하나하나의 특징을 제가 다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뤄왔던 키보드들을 생각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타이트하게 밀도 있게 제품이 디자인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건 좀 값이 나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굳이 분해할 필요는 없었지만 분해가 쉬우니까 한번 해본 거죠. 키보드 청소는 상당히 쉽다고 봐야죠.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은 그게 힘들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청소 쉬울 것 같죠? 이렇게 생겼어요. 키캡을 뜯어내는 것도 힘들어요. 반면 이런 제품은 훨씬 쉽잖아. 청결하게 더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라는 거는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통울림이라고 하죠. 키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뭐 사용하고 계시는 키보드 있으면 이렇게 세워보세요. 세우고 귀에다 대 키보드를 쳐봐요. 그러면 이제 스프링 튕기는 소리가 나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요. 속에 뭔가 비어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꽉 차 있어요. 소리의 이 균형 자체가 달라요. 이쪽으로 전혀 지금 관통되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키보드 타이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초콜릿 부러뜨리는 느낌. 저는 평소 키보드 타이핑을 할 때 손에 힘을 많이 줘서 좀 치는 편이거든요. 그런 제가 쳐도 제법 정숙한 편이에요. 여러분들을 지금 저는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보다 더 세게 쳐. 스페이스, 엔터. 확실히 다른 키에 비해서 스페이스가 조금 더 철컥거림은 있습니다. 쉬프트. 제가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눈이 좀 풀려 있어요. 계약하고 왔어요. 작업실. 저는 되게 정갈한 소리를 들려준다고 생각해요. 저렴한 느낌은 아니죠. 키캡은 PBT고요. 키압은 좀 있어요. 것처럼 단단한 느낌은 아니고 제법 유연한 편입니다. 제품 하단이 좀 완벽에 가깝게 지탱해준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키감을 갖고 있어요. 하체가 튼실한 거죠. 일반 게이밍에는 무리 없다고 보고요. 장시간 문서 작업, 글을 쓰는 데는 피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키압 때문에. 물론 이것도 개인에 따라 달리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커스텀 키보드의 탈을 쓴 커세어의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게임을 위한 키보드라고 봐야죠. 아니라고는 말 못 하실걸? 마그네틱 키보드잖아요. 아니 문서 작업하는데 마그네틱 키보드가 왜 필요해? 마그네틱 키보드들은 대부분 기능면에서 비슷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MGX, 하이퍼드라이브라는 스위치가 적용됐어요. 커세어의 1세대 마그네틱 홀 이펙트 키 스위치입니다. 세부 사양은 게이트론 마그네틱 제이드 프로라는 모델과 상당히 흡사해요. 그걸 기반으로 튜닝을 했을 수도 있고요. 마그네틱 키보드의 강점, 대부분 거의 90%가 똑같이 설명합니다. 일단은 키 내구성이 좋다. 홀 이펙트 기술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은 래피드 트리거를 사용할 수 있다. 키를 누르고 뗄 때 이 반응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다 비슷하잖아요. 0.1mm 단위로 작동 지점을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직접 키 입력 지점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 코어 게이머들에게는 정말 이상적인 옵션이 바로 저는 이 래피드 트리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마그네틱 키보드는 장전 그리고 격발 속도가 굉장히 빠른 총에 비유할 수 있다고 봐요. 게이머들에게는 이만큼 매력적인 또 비유가 없을 것 같은데. 장전 속도가 빠르고 격발이 빠르다. 이거 완전 사기성 아이템이잖아. 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가능한 제품들이 있었어요. 다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구성도 내구성이지만 상대적으로 스위치 커스텀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이 친구도 최대 8000Hz의 폴링 레이트를 대응하기 때문에 역시나 속도에 진심인 분들이라면 확실히 마그네틱 키보드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세우는 게 보통 듀얼 포인트 액추에이션이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키, 그 입력 지점에 따라 추가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게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날로그 컨트롤러처럼 깊이에 따라서 게임 속 캐릭터가 걷다가 뛰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진짜 보너스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능을 쓰면 래피드 트리거를 못 써요. 오히려 저는 이게 가장 매력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SOCD. 커세어는 플래시 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혹은 마지막으로 누르는 키의 우선순위를 두는 기능이에요. 보통 A, D 키 입력을 예로 드는데요. 일반 키보드는 A 키를 누른 상태로 D 키를 누르면 A 키 입력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해당 기능을 켜면, 그러니까 플래시 탭을 켜면 D를 떼는 순간 누르고 있던 A 키 입력이 계속돼요. 저는 개다리 댄스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FPS, 대전격투 게임에서 상당히 사기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걸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티어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도구도 쓰기 나름입니다. 실제로 2024년 밸브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2에서 이 기능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거를 부정행위로 보는 곳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들이 다 막아서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재밌게 즐기면 되죠. 또 말씀드리지만 이 기능도 마그네틱 키보드에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홀 이펙트 좋아하시잖아. 홀 이펙트 아니면은 뭐 거의 가치가 없는 제품처럼 느껴져. 나는 유튜브 댓글만 보면. 커세어 메이커 75 프로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대응합니다. 기존 커세어 소프트웨어 IQ, 그리고 웹 기반 커세어 웹 허브. 이전에 세이버 V2 프로라는 무선 마우스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툴을 모두 사용할 수는 없어요. 다만 세이버 때와는 달리 이번 제품은 IQ까지 대응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커세어 제품들을 잔뜩 사용 중인 제 입장에서는 IQ가 무겁든 가볍든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쓰시겠냐고 지금. 근데 저와는 달리 단품으로 이렇게 하나씩 커세어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분들이라면 이런 점도 장점이 될 수 있죠. 별도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허브만으로 제품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방식은 뭐 대륙발 마그네틱 키보드들이 대부분 뭐 비슷하게 이 웹 허브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좀 다뤘던 커세어 제품 말고 그 웹의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빠릿빠릿하다는 느낌은 없죠. 이 친구도 뭐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크롬 브라우저 경우에는 확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실행 오류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크롬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모드로 다시 열어서 제품을 설정하고 그랬죠. 대신 IQ 대비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제품 제어만큼은 IQ보다 훨씬 나았어요. 물론 그럼에도 저는 IQ를 쓰고 있어요.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쓰고 있는 게 많으니까. 다 커세어니까. 이거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품 좋습니다. 정확하게 프리미엄이요. 있을 거 다 있고 꽉 차 있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격대가 높습니다. 출시가 39만 9천 원, 약 40만 원이죠. 해외 가격이 약 280달러, 하나로 약 40만 3,144원입니다. 가격은 정직하게 뽑혔어요. 환율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환율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선 모듈, LCD 모듈이 국내 정식 출시되지 않았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듈이 정식 출시된다고 했을 때 그게 각각 한 7만 원, 5만 원 해요. 8만 원, 5만 원. 모듈 둘 중에 하나만 달아도 45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게이머보다 진짜 코어 게이머, 키보드 마니아들을 겨냥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제품을 뜯고 씹고 맛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즐거움을 간직한 키보드예요. 키보드 커스텀에 흥미를 갖고 있고 커세어라는 브랜드에 또 호의를 갖고 있다면 눈여겨봐도 좋을 제품입니다. 물론 나는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당연하게도 한참 낮은 가격대의 키보드를 찾아보시는 게 이득일 수는 있죠. 어쨌든 뭐 저도 정말 오랜만에 커세어 키보드를 다루는 건데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어요. 정말로 저는 무선 모듈이 국내 정식 출시되면은 바로 구매해서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애초에 무선 모듈을 탑재한 상태로 판매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몬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무선으로 써줘야 돼요. 진짜 괜찮아. 고급스러워서 되게 좋아. 이거 되게 고급 세단 같아, 느낌이.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지 못했네. 제가 다뤄봤던 써봤던 커세어 키보드 중에서 지금까지 체감적으로 이 백라이트 LED 광량이 제일 낮아요. 물론 여러분 또 뭐 매번 제가 LED 이런 얘기하면은 뭐 촌스럽다 어쩐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 그죠? 난 LED 중요하게 보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지셨다면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